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뭘 봐야 할지, 그리고 보더라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잘 모르시는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올 뉴스 중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뉴스는요, 옐런 재무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왔어요. 처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무시해도 괜찮다, 별거 아니다, 지나간다, 뭐 제어가 가능하다, 관리가 가능하다, 일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2년 전이었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눈앞에 커졌죠. 저는 뉴스창을 진행해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이거 일시적이 아니다, 뭐 순식간에 지나갈 일이 아니다 라고 몇 번을 경고해드렸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옐런 재무의장이라든가 연준이 몰랐던 건 분명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이지 않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사재기도 할 거고 폭동도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역시나 속 시원하게 깨놓고 말하기엔 조금 힘든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영향력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뭐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국민의 뭐 안전이라던가 안녕을 좀 이렇게 뭐 좀 책임져야 되고, 뭔가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뜨지 않도록, 뭔가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거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자꾸 일시적이다라고 하니까, 높으신 분들이 자꾸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조금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것은 뭐 딱히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계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합니다. 글로벌 성장률을 2.9%로 하향을 자꾸 시키고 있어요. 사실 1월에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은 4.1%인데 그때 대비해서는 많이 줄였고요. 2021년과 비교하더라도 5.7%에서는 거의 뭐 반토막 난 수준으로 지금 성장률을 하향시키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올 것인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높고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동시에 오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경기는 별로 안 좋고 물가는 높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경고하려는 것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지금 왔다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걸 이제는 이겨내고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중에서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시간이 가거나 뭔가 좀 이렇게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좀 중요한 거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화 정책만 손을 좀 댄다고 하더라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지고 공급을 뭐 이렇게 늘려내버린다든지 또는 수요를 줄인다든지 하면서 뭔가 물가 조절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국가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가와 뭐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통화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손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왔다, 그 중에 인플레이션을 삭제시키고 스태그네이션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월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세장 고점에 속지 마라, 반등 나오면 매도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매도해라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는 상승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시장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계단식 하락할 겁니다 라고 할 때는 건강한 조정입니다, 뭐 떨어지는 게 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위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요즘 들어선 분위기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죠. 뭔가 매도해라, 뭐 더 떨어질 거다,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역발상 투자를 외쳐내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아니죠. 이제는 바꿔야 되겠죠. 저는 이제는 상승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죠. 안 좋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가 상승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5, 6월, 7월 뭐 늦어도 7월 정도 안에는 저점이 나오고 단기 반등이에요. 장기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의견들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환율도 역시나 고점을 자꾸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원 이게 약달러, 강달러죠, 강달러. 강달러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달러 투자해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달러는 뭐 올라갈 게 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한번 고점을 찍고 한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고점 찍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도 반등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외환 보유액 감소도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통장 잔고에서 돈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뭐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오늘 뭐 라면 먹을 수도 있고 뭐 편안하게 좀 보낼 수 있어요. 마음은 좀 불안하더라도. 근데 돈이 없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돈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급돈 써야 될 때가 있거나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어가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니까 또 환율이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먼저인지는 우리가 뭐 이해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없고 그냥 두 개 동시에 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지수가 하락으로 가는 게 맞다, 쭉쭉 내려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우려감들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 고조가 한번 공포로 바뀌어내릴 때, 그러니까 이 고조되어 있는 우려감들이 공포 수준이 되었을 때 저는 저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단기적인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뭐 마냥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 안 좋은 사이에서도 기회를 좀 찾아내신다면은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